고정 산불 났을 때 제가 KBS 뉴스하고 여러 뉴스 채널들을 다 돌려봤어요. KBS, MBC, 뭐 SBS, 심지어는 여기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까지, 지역 채널까지 다 돌려봤는데 KBS는 9시 뉴스에서부터 이 문제를 다루고 뉴스가 끝나고 특보 체제로 바로 연결시키면서 계속 보도를 했어요. 근데 같은 시각 MBC 강원 영동에서는 물론 서울 거를 받고 있었죠, 프로그램을. 특보 체제를 독자적으로 편성하기 힘들다면 자막으로라도 그런 사항을 좀 흐르는 자막으로라도 방송을 해줬으면 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들의 바람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 여기 나오는 11시에 뉴스 특보 전화 연결 참여할 때까지 아무런 그 내용이 방송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문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V 토론 뜨거운 감자 오늘 하신다는데, 이게 저 주제가 동해 북부선이에요. 이거 지난번에도 불발된 그 주제거든요.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 주제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저 비례대표 와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뭐 여당 야당 따로 하는 거야?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절충안을 찾거나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게 토론인데, 여야 정치인들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무슨 토론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 주제 선정이 과연 옳았는지, 그리고 또 색깔이 비슷한 국회의원 두 분만 모셔서 하는 게 과연 진정한 토론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지 의문이 좀 제기가 됩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일명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과거사법이 통과돼갖고 영동 지역 6.25 때 민간인 학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제 뉴스를 보게 됐어요. 지난해 MBC 강원 영동이 다큐멘터리 20을 제작했잖아요. 그걸 방영하면서 따라서 비극의 현대사 6.25 전쟁 중에 영혼이 묻힐 뻔한 피해 사실들을 진실을 찾아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MBC 강원 영동에서도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 주시면 더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3일 삼표시멘트 킬른 6호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유족과 회사 측이 합의했습니다. 회사 측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유족 측은 민형사, 행정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저기 산표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뭐 불도 많이 나고,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도 뭐 이렇게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삼척 같은 경우도 코인 노래방에 굉장히 청소년들이 많이 가고 이런 걸 제가 며칠 전에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 그 산표에 대한 뉴스 전에 제가 이제 먼저 그 뉴스를 들었거든요. 방송 뉴스에서 그걸 다뤄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루머가 많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뉴스로 다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칠번국도를 지금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요. 그 학교 급식용 농작물이 이제 코로나19로 판로를 잃고 있는 그 상황도 너무 생생하게 또 보도해 주었고, 그래서 그 농부의 안타까운 심정을 잘 표현해 주어서 되게 이제 시청을 잘했습니다. 또 삼척 그 장호항의 업한장의 하루를 그 MC가 직접 또 취재를 해서 출항과 입항까지도 그 어촌의 삶의 하루를 생생하게 또 보도해 주어가지고 그 시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또 잘 보게 되었고, 그 동해안에서 난 붉은 대게도 그 수출이 막히고 위기에 있을 때
그게 결국은 가공이 멈추면 선박도 멈추게 되고 또 종사하는 종사자도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상황을 도미노 같은 것이 이제 밀려오는 그 사실을 정말 보면서 피부로 이제 체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이런 물건을 살 때 그냥 좋다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 살 거 2개 사서 이웃하고 또 나눠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그 7번 국도를 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러 고용보험센터에 간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4남매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봤지만 여전히 일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에서 2아이를 낳고 시작한 첫 일은 마늘 깎는 것이었다. 시청자 세상이라는 20회 동안의 이야기, 그 키요미 이제 다문화인이 나와서 실제로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나 이제 찡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일본인인데 이제 한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한 20가지 이상의 사실 우리가 말할 때는 알바지만 그에게는 직업이었거든요. 직업을 끊임없이 이제 바꾸면서 이제 생활을 해나갔던 것이 너무나 그 가슴을 찡하게 와닿았는데 지금은 6개월 동안 쉬고 있고 새로운 이제 직업을 이제 찾으려고 이제 한다라는 그 나와 다른 이제 이 다문화인들이 이 땅에 또는 한국의 강원도에 뭐 동해시도 있을 거고 강릉에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내가 살기가 바쁘면은 그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이제 생각들이 그걸 시청을 하면서 보게 됐는데 여기 지금 김현숙 님이 앉아 있는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이제 그냥 시청자 세상이 딱 끝나고 아무런 멘트가 없이 다음 화면이 나가는데 그 진행자가 여기에 대한 한 가지 멘트를 좀 해주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땠을까. 근데 화면이 딱 끝나고 다음 아무런 멘트 없이 다음 화면이 딱 나와서 보는 시청자는 그 정서적인 어떤 여유를 조금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딱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 학교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뉴스에는 늘 그 대도시에 나오는 학교의 현장을 이야기하는데 혹시 가능하다면은 이 영동 지역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학교가 문을 열고 청소년들의 어떤 생활 환경이라든가 그들의 이제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한 곡씩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가 1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 고성 산불 또 속초 산불로 불렸던 바로 그 산불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저녁 시간에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또 강풍이 심했다는 것 이런 공통점이 있었죠. 네. 근데 피해 규모가요. 네. 이번에는 상당히 적었다지 않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피해 규모가 적었을 뿐더러 산불은 똑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요. 대처 상황이 명백하게 달랐대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시기 그리고 비슷한 장소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결과가 달랐던 이유, 그건 뭘까요? 여기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의 용기였습니다. 도원1리 정혜우 기장님은 산불을 제일 처음 발견했는데요. 빠른 신고로 대피를 도왔습니다. 그 밤이라 워낙 그 불길이 환하게 보였고 해서 제가 뛰쳐나가면서 그 119 안전센터에다 화재 발생 신고를 하고 그쪽으로 달려갔죠.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유관기관에 전화를 하고 그러던 장애인 시설에 전화를 해서 일단은 불이 무조건 넘어간다는 가정하에서 다 대피하시게 하고 군부대에도 연락을 해서 다 조치를 취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점은 그 고성에서 일어난 산불에 이웃 주민들로부터 챙기고 용기 있게 산불을 막은 소방대원 분들과 고성 지역 주민들의 활약을 방송을 통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정문화재 행사만 최소화해서 열리고 경축 문화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일단 지정문화재 행사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주비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음력 4월 5일인데 이번에 윤달이 껴서 5월 27일이 신주비끼가 진행이 됩니다. 강릉 단오제가 온라인으로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온라인이 생소하거나 어떻게 축제가 진행되는지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서 강릉 단오제 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점이 좋았습니다. 고성군 토성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씨가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불길은 이번에도 빠르게 번지며 초목을 태워갔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어두운 밤, 그리고 강풍이 불고 있어 소방 헬기도 띄울 수 없었던 상황. 지상의 산불 진화 인력들이 밤새 화마와 사투를 벌였는데요. 고성 속초 산불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 고성 산불 속의 영상에서 그 인트로 부분에 나레이션의 목소리가 낮고 배경음악이 더 크게 들려가지고 그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나레이션에서 약간 긴박한 상황인 듯한 말투로 녹음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르면 부르고 말 거면 말아. 목소리로 그때는 내 맘을 꼭 잡아주었지요. 엉뚱하게 실수했을 땐 힘내라 박수 보냈어. 또한 행쇼가 시작하고 나서 주제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빠르게 노래 부르는 장면만 돋보이게 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바라는 점은 그 리포터가 직접 취재한 영상을 보여줄 때 MC가 직접 보면서 리액션한 멘트를 중간중간에 넣어주면 더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강릉 중앙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명물시장. 또 우리 강릉을 대표하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곳도 코로나19의 타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본격적인 시장 탐방 출발하시죠. 요즘 전통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해요. 궁금했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한산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없긴 없네요. 여기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많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네, 단골집인데 잘 지내셨어요? 예썰.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장사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썰. 또 예썰? 영어? 아니 지금 유학하세요? 대답을 예썰. 영어 굉장히 잘하시네. 요즘 어떻게 좀 많이 팔립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사장님 애교에 지갑을 안 열 수가 없더라고요. 잠깐만. 피디 말리지 선물 마. 나갑니다. 네. 잠깐. 뭐 지갑 꺼내세요? 이거. 저도. 네, 보통 아니세요. 네. 귀한 거니까 잘 넣어두세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센스 많으시고요. 좋은 점은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강릉 중앙시장에 리포터가 직접 나서서 화목한 시장의 사람들과 맛있는 먹거리를 보여주면서 활성화를 위한 영상이 취지에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리포터의 예능감 있는 리액션과 가게 사장님들의 재치 있는 반응으로 인해 중앙시장에 직접 가서 가게 사장님 분들과 얘기하며 음식을 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든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점은 지역 전통시장이라는 참신하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영상이라 뻔하지 않고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었어요. 아나운서 분에게 전통시장의 매력이 뭔지 물어보는 등 강의식 진행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하며 진행해 주셔서 시청하는 동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좋았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에는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에 대한 리액션이 유쾌하였고 인터뷰를 해주신 시장 상인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시장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장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만의 맛과 매력을 보여주고 시장에 방문하고 싶도록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사태 이후 시장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강릉 중앙시장에서만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와 분위기 등을 소개해 주셔서 대형마트를 찾는 사람들만큼이나 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강릉 중앙시장에 방문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미인이세요? 아이 별소리 안 해. 글쎄 못났다 소리는 안 들었는데.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제가 또 올 감사합니다. 거니까. 예. 자, 오늘 강릉 중앙시장 투어 어떠셨습니까? 시장 하면 역시 에너지와 활력이죠. 저도 덕분에 활력이 막 지금 파이팅이 지금 발끝에서부터 막 지금 차오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리포터의 마스크가 제대로 안 씌워져 있는 점이 눈에 계속 좀 밟혔어요. 또한 중앙시장에는 방송에서 나온 가게 말고도 신기하고 특색 있는 가게들이 많은데 이러한 가게들도 소개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영상이 너무 짧아 강릉 중앙시장의 매력을 많이 못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그 음식에 대한 설명 등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인삼을 먹을 때는 인삼을 직접 먹어보지 않은 시청자분들을 위해 인삼에 대한 설명과 맛 표현을 해주셨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동 지역의 대표적인 수산시장 주문진 수산시장입니다. 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에 우리 대표 수산시장인 주문진에서는 과연 어떤 어종들이 요즘 잡히고 상인분들은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극복해가고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장 투어 출발! 요즘에 그 동해안에 그 홍게가 조금 그 홍게가 많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 정확히 어때요 요즘에? 요새 재판이 별로 안 좋아요. 양이 많죠.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여기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줄었어요, 양이.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좀 장사는 잘 되세요? 보다시피요, 이래. 오늘 금요일에 사람 좀 있어야 되거든요. 보다시피 이래. 좀 힘드시죠, 그래서? 조금 힘들긴 힘들죠. 예. 이번 강원 365 주문진 수산시장을 가다 편에서는 주문진 수산시장의 싱싱함과 현장의 생동감이 유쾌한 인터뷰와 더불어져 영상을 보고 있는 안방으로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주문진 수산시장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의도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매를 하고 있는 오징어를 맨손으로 잡거나 하는 비위생적인 리포터의 행동은 조금 더 조심스러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강원 365 프로그램의 주문진 수산시장을 가다 영상에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국에 상인분들이 어떻게 견뎌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결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 확진자가 없어 시장과 마트에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뉴스 등으로 그곳에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없는지 실감이 나지 않아 없어봤자 얼마나 없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생한 현장의 장면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많이 보도하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대화가 꽉 찼어요. 야, 이거 크게 보세요. 명수 씨가. 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접신했어요. 접신했어. 그 약간 아바타, 영화 아바타에서 지금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해석이 안 돼요. 야, 근데 지금 보니까 딱 봐도 손님들이 없긴 없는데 그래갖고 어제 주문진에 그 상인회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문 전화 왔어요. 저 오라고. 실패! 제가 이렇게 와야 또 손님들이 오시고 하거든요. 억지로 웃어주시네요. 네. 되게 어이없어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리포터가 보기 좋았는데 재밌고, 근데 상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주면서 약간 어색한 모습이 많이 보였고, 수산시장 자세히 보여주지 못한 모습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원래 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도 존재하고 수산시장이나 보니까 해산물도 많은데 영상 비중이 생각보다 먹는 장면이 없고 해산물을 소개하는 영상이 길다 보니까 조금 더 먹는 장면이 오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하시는 진행자분이 초반에 떨어진 게 다리를 생으로 먹을 수 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먹게 해달라는 의도가 너무 투명하게 보여서 보기 불편했습니다. 진행하시는 분이 향을 맡은 해산물도 결국 나중에 판매를 하게 될 텐데 위생상으로는 좋지 않아 보이니 가급적 만지지 않거나 그것을 직접 구매 후 장면이 넘어갈 때 자막에 구매했다는 자막을 달아두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